자, 최익현의 유한라산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은 안개 돼 있는데 검은 안개에다가 세모 쳐주시고요. 자, 산행의 방해물이라고 적어주세요. 산행의 방해물이다. 당연히 작가의 어떤 그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지. 험난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 안개가 산등서기를 휘감았어.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서 와서까지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기는 한라산을 지금 여행하는 그러한 기행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이는 바로 산을 쌓는데 9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해서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 이건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활용점정이다.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고요. 자, 섬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가면서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야? 기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행을 하려고 등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 산행을 감행하고 있다. 등정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 백록담이다. 이 백록담은 자, 여기가 춥다 보니까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수면이 담담했다. 잔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았는데 얕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찼으며 맑고 깨끗하며 또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이 은연히 신선히 사는 것 같았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백록담의 어떤 이렇게 백록담의 맑고 깨끗함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신선 세계에 비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신선이 사는 듯 했대요.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천부의 성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만들어준 성곽인 거야. 그래서 이건 다시 얘기하면 그래 이상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상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휴식을 했대요. 자,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오르는 사람은 겨우 3명뿐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A 부분 보시면 최고봉에 이르러서 평평하고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진 않았지만 위로는 별자리에 닿는 듯했고 아래는 세상을 굽어보는 듯했으며 좌로는 부상, 해 드는 곳을 부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해 지는 곳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함지라고 한다. 함지라고 한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옹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서 괴이한 것들이 천태망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 부분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감상에 대한 어떤 그 감상이래. 그 그 한라산의 최고봉에 대한 감상이야. 최고봉에서의 감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 주었던 이 부분은 뭐냐면, 그래,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 우리 관동별곡에서 나왔던 동산, 태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 있죠? 동산에 올라가서 노나라 좁은 줄 알았고, 태산에 올라가서 천하가 좁은 줄 알았다. 이것과 비견될 만한 그런 부분이죠. 이건 맹자의 요 얘기는요. 어떤 성현의 역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네 글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호연지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호연지기. 자연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의연하고 사나이다운
대장부스러운 그런 모습을 호연직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소동파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고 한다면, 자, 적벽을 가리켜서 허공에 떠서, 소동파가 적벽을 가리키면서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이 오른다는 식구를 읊었는데, 적벽에만, 에이, 왜 이러냐, 적벽에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뭐야? 여기 한라산도 비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우리 자연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겠죠? 한라산에 대한, 이렇게 글씨가, 한라산에 대한 자부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추경봉에 내려온다는 주자의 식구를 읊으면서 백록담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 속에 밥을 지어 놓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식구들을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를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섬기고 아껴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적벽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주자의 식구들을 통해서 내가 백록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최익현이 그렇게 백록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8번하고 10번 관련해서 선생님이 답을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풀이할게요. 자, 8번 같은 경우 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기했는데 어떤 것을 답으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8번의 답은 보면 마지막 문단에서 일행이 주자의 식구를 읊으면서 백록담가에 갔다고 얘기했죠. 응? 자, 여러 명이 백록담가에서 이제 그 식구를 읊어댔어. 그러면서 하인들이 식사 준비 완료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행 사이에 갈등이 해소되었다. 이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쵸? 답은 5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10번 되겠죠? 10번. 10번에 보시면 10번에서는 자, 답이 2번인데 여기서 와유는 그러니까 풍경을 간접적으로 내가 확인하는 거야. 식구라든지 아니면은 산수와 산수 유람 뭐 그런 글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실제로 보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유라고 한다. 실제로 이름난 경치를 원유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답은 2번이거든. 자, 가해화자 그러니까 정철은요. 와유를 통해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서 실제로 바라본 여산이 아니라 금강산이에요. 자, 여산은 어디 산이야? 중국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바라볼 수 있겠어? 없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5번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다면 소동파의 시를 통해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해서 한라산의 아름다움 강조하고 있군. 이거 맞고요. 뭐 나머지 나에 대한 것들도 쭉 살펴볼게요. 4번, 3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4번 보시면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서 성현의 호연지기 상상하는데 원유 직접 본 게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었겠군. 힘들어도 올라갔잖아 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서 백록담의 실감한 자연형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깊이가 얼마고 물이 반은 얼음이고 뭐 이런 얘기들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